그냥 간단한 정리만 한번 하고 이제 문제 다시 풀자고. 더 이상 이제 설명하지 말고. 어떤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 안에 있는 각각의 값들을 확률 변수라고 x라고 놓게 되면 그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평균,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분산, 모분산이라고 부르게 되고, 표준편차, 모표준편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말했듯이 이 전체를 가지고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힘든 상황일 때, 그치? 이 집단 내에서 표본의 크기를 n으로 하는, 그러니까 한 덩어리 표본 안에 들어있는 변수의 개수가 n개가 되도록 해주는 표본들을 뽑아냈을 때, 그때 그 표본들 n개의 덩어리 각각의 덩어리들마다 그렇게 얻어낸 표본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 x바라고 부르게 돼. 그래서 이제부터는 근데 n개 뽑을 때 덩어리가 몇 개 만들어진지는 모르는데. 그렇지. 덩어리는 모집단의 개수가 확률 변수 개수가 많게 되면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온다고 얘기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는 지난번에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개수들이 너무 많아서 전수 조사가 힘들 때 표본을 뽑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 표본도 엄청나게 많이 뽑히게 된다는 거지. 여기에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럽게 많이 뽑히게 돼.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전수조사에서 어떤 특징을 판단하는 게 낫다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본의 개수들이 많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도 그렇게 표본들을 다 구할 수는 없어도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모든 표본들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들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모집단의 특징을 판단한다고 배우고 있지만 지금 아이니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것도 그렇고 여기서 구해낼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을 다 구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랜덤으로 뽑아서 전체의 표본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정도의 표본들만 뽑아서 걔네들의 특징으로 모집단의 특징을 판단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 모순덩어리야. 아이는 그걸 좀 이해를 하고 있나 보네. 이런 질문하는 거구나. 이 통계라는 단원이 정말 이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되게 정확한 값들을 요구하는 학문인데 통계는 그렇지가 않아. 모든 값들이 다 근사값들이야.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학생들한테는 받아들이기 힘든, 좀 납득하기 힘든 그런 단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표본 집단의 확률 변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x바라고 부릅니다. 이거 적어줄게. 이 x바는 뭘 말하는 거지? 한 표본의 평균을 말하는 거야. 근데 x바가 되게 많아. 왜? 표본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 이렇게도 표본, 저렇게도 표본들이 막 나와. 그렇게 구한 표본들의 평균을 x1바, x2바, x3바 하여튼 구할 수 있는 만큼의 평균들을 다 구해. 그런 표본 평균들을 이제부터 변수로 하는 집단 내에서의 중요합니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거나 말거나 표본을 뽑기 전에 있었던 전체 집단, 모집단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구성이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있는 어떤 확률 밀도함수를 가든 뭐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함수가 나타나든 뭐든 간에 그런 전체 집단 내에서 뽑아낸 표본들의 평균들을, 표본 평균을 변수로 하는 확률 분포는 반드시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되고, 이제 문제 푸는데 제일 필요한 거지. 외워줘야 되는 거죠, 반드시.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 분산은
분산은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 돼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작성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치? 그래서 뭐가 됐던 막 전체 막 표본 뽑고 표본 평균 구하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런 예를 들어 증명해주고 그런 것들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 치더라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이제 막 이런 말들이 표현이 될 거거든. 이런 말들이 표현이 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돼야 되는 정규분포는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모집단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로 표현해 줄 때가 많아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할게. 모집단이 사실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 평균들로 만들어진 확률분포는 반드시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돼. 일반적으로 문제는 모집단도 정규분포, 그렇게 뽑아낸 표본들의 평균들을 변수로 하는 표본 평균들에 대한 확률분포도 정규분포. 그리고 그 정규분포를 위해서 문제를 풀 때 절대 얘를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풀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규분포 문제를 풀었던 방법과 똑같이 진행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엔 마지막에 이걸 Z로 바꿔서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또 마찬가지 오늘까지 하고 나서는 나머지 문제도 좀 과제를 내도록 할게요. 이제 아마 이 정도면 그래도 웬만큼 문제는 풀어낼 수 있을 거라 믿을 거니까 선생님은 86페이지 보세요. 일단 표현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431번 후딱 계산해 보세요. 431번 자, 바로 정답 체크해볼까? 모평균 M은 전체 집단의 평균 말하는 거니까 전체 집단에 있는 변수들이 1부터 10까지야. 1부터 10까지 하면 55인 거 알고 있죠? 그걸 변수의 개수 10개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0분의 55. 모평균 M은 5.5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친구들 꼭 이 정도는 이해를 하자. 크기가 3인 표본이라는 건 표본을 3개를 뽑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세 번째 표본을 뽑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본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에 들어가야 되는 변수의 개수가 3개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표본의 크기라고 말을 해. 근데 지금 문제도 말을 했네. 크기가 3인 표본 하나를 뽑았는데 그 표본 안에 들어있는 변수가 2, 4, 6이 들어있다고 얘기한 거지? 그럼 이 녀석의 평균을 뭐라 부르느냐? 표본의 평균. 표현은 X바라고 하게 됩니다. 자, 바의 의미가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건 혈육소수를 말할 때 많이 썼지만 지금은 달라. 똑같은 바지만 저 녀석의 의미는 표본 평균을 의미하는 막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2, 4, 6의 평균. 이걸 계산한 게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지금 시킬 문제는 이거 외우자는 의미의 확인이야. 434번 시작해보세요. 434번
지읍시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그치? 이게 여기가 뭐야? 정규파할 때 맨날 평균 들어가는 자리잖아. 누구? 표본 평균의 평균 들어가는 자리야. 그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다고. 한 번만 더 말해볼까? 하나의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다를 가능성이 높아. 그치? 그런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건 전체 집단에서 엄청나게 많은 표본들을 뽑는 거야. 이런 표본도 저런 표본도 저런 표본도 또 다른 표본도 뽑아보는 건데, 그런 각각의 표본들의 평균은 전체 집단의 평균이랑 다를 수 있겠지만 얘가 말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 얘가 말하는 건 다시 이쪽에서 뽑힌 표본들의 평균, 이쪽에서 뽑힌 표본들의 평균, 여기서 뽑힌 표본들의 평균, X바는 이거 하나를 말하는 거고, X바의 평균이라는 건 그렇게 뽑힌 수많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말하는 거라, 그 평균은 전체 집단의 평균, 그걸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라고 부른다고. 얘랑 일치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요거 외워주면 되는 거겠지? 식으로 적어줄게. X바의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산은 25고 표본의 크기는 4라고 했으니까 4분의 25가 정답이 될 테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몇 씌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는 거라고. 뭐? 루트 n분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모표준 편차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4분의 표준 편차 5 집어넣어주면 정답이 되겠다. 자, 넘겨보세요. 바꾸지는 말고 큼직큼직하게 건너뛰면서 한번 해보자고. 436번, 438번, 440번. 짝수번호 먼저 풀어보자. 6번, 8번, 0번 시작해보세요. 한 문제씩 먼저 해봐. 자, 잠깐만 멈춰줄래? 436번 벌써 정답 끝났지, 얘들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에 대한 양의 제곱분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14로 계산한 결과가 2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루트 n이 7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니까 한 표본의 크기는 7의 제곱 49가 되면 되는 거였겠지? 그래서 정답은 49, 5번이 정답이었을 거고요. 438번, 440번 계속 해보세요. 이 표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해하려 하지 마. 여러분들 또 그런 것들을 또 혼자서 걱정할까봐 선생님이 말했잖아.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힘들었어요.
자, 438번 잠깐 풀어볼 테니까 들어봐. 여기 봐. 이 문제. 표본 평균, 크기가 쌓인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거 원칙대로 풀어주는 거 보여줄게. 풀다가 말 거야. 불가능할 거거든. 거의 힘들어서. 크기가 쌓인 표본 뽑으라잖아. 모집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집단이 변수가 꼴랑 3개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는 모집단의 덩어리가 너무 커서 표본조사를 한다는 건데 실제 문제를 봐. 얼마나 이 모순 덩어리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요거 3개 정도면 충분히 이 전체 집단의 평균이나 분산 표준편차를 너무 쉽게 구해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굳이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아서 추출을 하겠대. 추출하는 방법은 임의 추출입니다. 임의 추출이라는 건 각 변수들이 뽑힐 확률이 일정하게 같고 누가 더 자주 뽑히고 누가 더 적게 뽑히는 게 아니라 모든 변수들이 뽑힐 확률이 일정하게 3분의 1로 같다는 뜻이야. 그리고 복원 추출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크기가 4인 표본 몇 개만 뽑아볼게. 첫 번째 표본 뽑았어. 0 나왔어. 다시 복원시켜. 뽑았어. 0 나왔어. 0 나왔어. 0 나왔어. 두 번째 표본 0 나왔어. 0 나왔어. 0 나왔어. 1 나왔어. 막 그렇게 가다가 아마 마지막 표본은 뭐가 될 거냐? 2가 연달아 4번 나오는 경우까지도 표본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몇 번째 표본인 줄 알아? 3, 3, 3, 3이니까 81번째 표본이야. 이 봐봐. 그냥 이거 가지고 바로 계산하면 얼마나 쉬웠겠니? 근데 이 수학 문제라는 게 그냥 이렇게 간단한 전체 집단을 두고서 굳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 표본들을 뽑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이거 찾는 문제였지. 표본 평균의 평균 찾는 거거든? 그럼 이 81개의 표본들의 평균 찾아야 할 거야. 첫 번째 표본 평균 0. 두 번째 표본 평균 다 더한 거 1을 4로 나눈 거니까 4분의 1. 이거 다 더한 걸 4로 나눌 거니까 81번째 표본 평균은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구한 81개의 표본 평균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8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원리대로 풀자면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그지? 그리고 이것만 구하는 문제 아니죠. 분산도 구해야 되잖아. 표준편차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또? 이거 평균 구한 다음에 편차제곱의 평균이니까 0에서 평균 뺀 거를 제곱한 거 4분의 1에서 평균 뺀 거 제곱한 거 2에서 평균 뺀 거 제곱한 거를 싹 다 더한 다음에 다시 81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 나오는 거야. 근데 말이 그렇지 누가 이걸 이렇게 계산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표본 평균들에 대한 특징을 묻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것처럼 표본 평균들의 특징은 모집단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걸 문다고 해서 이걸 계산을 해 들지 말고 먼저 해야 되는 건 우선순위는 얘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걸 구해내면 되는 거야. 방금 했던 설명 잘 생각해봐. 얼마나 복잡해져. 이 표본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잡해지는 일이야. 변수의 개수 몇 개 되지도 않은 이 모집단을 가지고서 굳이 표본을 이용해서 어떤 특징을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내기 위한 억지 설명이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진짜. 그럼 이것쯤이야. 우리 중간고사 때 신나게 공부했을 테니까 빨리빨리 가볼까? 먼저 평균 찾으러 가볼게. 평균은 0 곱하기 2분의 또 왜 분 다 다르냐? 미안해 선생님 이거 좀 바꾸자. 자 그럼 평균은 10분의 0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0, 3, 4 10분의 7이 되는 거겠지. 평균은 10분의 7 맞죠? 계산 실수하면 좀 말을 좀 해주시고요. 분산 찾으러 갈게.
모집단의 분산은 x제곱의, 이것도 한번 오랜만이니까 적을까? 확률변수 x제곱의 평균에서 확률변수 x의 평균의 제곱을 빼준 게 분산이었어. 그래서 하나 필요하지. x제곱이. 여기 있는 변수 x들을 제곱한 게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x제곱의 평균은 10분의 0, 3, 8 0, 3, 8 11 빼기 평균의 제곱 100분의 49. 그럼 이거 100분의 110이니까 100분의 60, 61 되는 거겠죠.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편차, 모 표준편차는 이 녀석의 양의 제곱은 루트 100분의 루트 61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을 찾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평균이 10분의 7이라면 표본 평균의 평균도 10분의 7이 되고, 모집단의 분산은 한 번 더 적어줄게.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가는 거야.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그럼 계산 결과는 n분의 4분의 시그마 제곱이 분산 말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100분의 61. 그 다음 이 녀석의 계산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그러니까 루트 n분의 루트 4 2분의 시그마 자리에 목표준 편차인 10분의 루트 60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 범수 계산이야 뭐 여러분들이 금방 할 테니까. 중요한 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들을 일일이 다 계산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놓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앞으로 외우게 될 내용들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옳다는 뜻이에요. 좀 비슷한 풀이가 있었지 중간고사 때도. 이렇게 따라 확률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표 하나 가르쳐주고, 중간고사 때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이거의 평균, 이거의 분산, 이렇게 생긴 녀석의 표준 편차. 그럼 우리 이거 풀 때 여기다가 2x 플러스 5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놓고 풀지 않았다고. 한 번도 그렇게 푼 적 없어. 그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풀지 않고 문제가 물었던 이 녀석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이걸 구해놓고 난 뒤에 평균은 저기서 구한 평균의 2배에다가 5 더한 거, 분산은 여기서 구한 분산에다가 2의 제곱에 4배를 한 거, 표준 편차는 여기서 구한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다가 2배 한 거. 그렇게 이 녀석을 대신 계산했던 거지 실제 이런 변수들을 만들어서 푼 적은 없다는 뜻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문제가 대상을 얘네들로 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문제에서 얘네들을 직접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집단을 가지고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풀이 필요한 거 있으면 풀이하시고 440번도 마무리해봐. 440번도 마찬가지야. 아니 이거 봐봐. 모집단에 변수 꼴랑 4개밖에 없잖아. 1, 2, 3, 4밖에 없어. 1, 2, 3, 4 4개 정도면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이 자료들에 대한 특징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거든. 근데 뭐하러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하느냐 이거야. 문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억지라고 봐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뭐 수학과나 통계학과 쪽 전공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양질의 설명을 교수들한테 들을 테니까 지금 이해 안 되면 그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해 못해도 좋으니까 이해하고 못하는 거랑 문제 풀고 못하는 거는 전혀 별개야 얘들아. 물론 이해를 한 상태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니까 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못한데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여전히 맞아. 외워서라도 풀어야 된다는 뜻이야.
선생님도 이거에 대한 이해는 확실히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설명을 해주는 건데, 선생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선생님의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지금까지 이렇게 강사 생활하면서 다른 동료 선생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선생님들조차도 여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아. 학원 강사도 그럴 거고, 어떨 때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럴 거고. 선생님 설명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좀 한번 고민들을 해봐.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엉터리 설명하면 당연히 이해 안 되겠지만, 선생님은 분명히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게 맞거든. 그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만 지금 고민인 거지. 자, 마지막 문제 마무리합시다. 원하는 건 표본 평균 x by 표준 편차니까 뭘 묻는지 표현도 못하면 참 진짜 너무한 거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는 건 이거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달래. 그럼 저걸 거기서 여러분들은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로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누구인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저것만 찾으면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지. 그럼 한 번 더 계산할게. 먼저 모든 변수들에 대응되는 확률들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현재까지 공개된 확률들의 합이 8분의 4. 그럼 요게 8분의 4가 돼야 되는 거겠네. 혹시 A값 찾는 문제였던가? 아니지. 이거 찾는 문제였지.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은 수업 한 번 더 할 테니까 잘 들어. 몰랐던 친구들. 먼저 모평균 찾으러 갈게. 모평균은 곱을 합하는 거니까 8분의 2, 12, 4. 맞죠? 2, 12, 4. 그럼 16, 20, 8분의 20. 이거 안 나눠 떨어지네. 다시 8분의 20. 진짜 안 나눠 떨어지네요. 그럼 2분의 5가 되는 거지. 평균 2분의 5. 자, 분산 찾으러 갑시다. 모분산 찾으러 가는 거. 선생님 지금 이거 모평균 찾은 거고, 이건 모집단의 분산 찾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중. 그럼 하나 더 필요하네. x제곱 찾자고. 1, 4, 9, 16으로. 그럼 8분의 2, 4, 36, 16, 2, 4, 36, 16, 52, 52, 52, 56, 58, 58. 다시 40, 18, 58 맞지? 8분의 58이니까 4분의 29 에서 이거 뭐하고 있는 거야?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4분의 25를 빼는 거지 얘들아. 4분의 25 빼는 거 맞지? 아까 얼마였더라? 4분의 29. 이거 얼마? 4분의 29였나? 4분의 29? 그럼 4분의 4니까 1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가 이 녀석의 양의 제곱근인 1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지금 얘가 1이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마지막에 원했던 이 녀석에 대한 대답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에 대한 양의 제곱근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루트 9분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 1로 대입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이번엔 어떤 문제 한번 해볼까? 문제가 또 이렇게 풀려가 되니까 또 많네. 그래도 합시다. 마찬가지 짝수 번호들 2번, 4번, 6번 2번부터 시작해보세요. 442번부터 두림이가 학교에서 상담한다는데 무슨 상담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그 담임쌤이가 진로 상담? 신청해가지고 신청? 뭘 신청? 그러니까 쌤이랑 상담하고 싶은 사람. 아, 두림이가 신청해서 하는 거야? 근데 저희가 거의 다 해가지고 10분 정도 늦을 거라더니. 자, 442번 먼저 해볼게요. 여기 좀 잘 봐야겠네. 확률 변수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을 확률 변수라고 있는 확률 분모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찾자. 대상이 x가 아니니까 x가 아니라 x바지. 그럼 먼저 x바의 평균부터. 평균은 똑같아. 10분의 곱한 거, 곱한 거, 곱한 거, 곱한 거 더해주면 돼. 그럼 10분의 3, 4, 8, 15 그러면 7, 15, 30 7, 15, 30 맞지? 3이네. 그럼 이 녀석의 분산 찾으러 갈게. 분산 하나 더 필요하죠? 한 칸 더 만들자. 이 변수를 제곱한 거 필요하지? 그래서 1, 4, 16, 25가 필요하죠? 그럼 또 가자고. 10분의 x제곱의 평균이니까 3, 8, 32
그리고 75 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겠지? 그치? 또 가자. 11 11 43 118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 118? 그럼 11.8 나오는 거네? 그럼 2.8 나오는 거네요? 잠깐만 1, 4, 16, 25 맞고 3, 8, 32, 75 11, 43 118 나온 거 맞네. 11.8이니까 2.8 일단 소수로 냅둡시다. 근데 질문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모집단의 분산을 찾는 거거든. 그치?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을 찾는 거야. 근데 이 시그마 제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게 또 마찬가지. 이것도 문제 잘못 나온 것 같다. 뭐지? 아니지.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인데 지금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을 계산해 놓은 게 2.8이었던 거지 지금.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25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시그마 제곱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2팔에 16, 2는 4 아니 2팔에 16, 2는 4 이건가? 그래서 70을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잘못 나올 것 같아서 착각했네. 숫자가 그지같이 나서 보기에 있는 정답 없을 줄 알았다니. 자, 이거 두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알려준 게 지금까지 풀었던 건 뭐였어, 얘들아? 모집단의 변수였던 확률 변수 x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징을 판단하고 그걸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던가 뭐 다른 것들을 구했다면 지금은 표본 평균들의 자료들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나 표본 평균들의 분산들을 구해놓고 그렇게 구해진 분산이 모집단의 분산으로 바뀔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첫 번째 걸 물어봤다면 두 번째 거 모집단을 알려주면 표본 평균의 특징을 지금처럼 표본 평균들의 특징을 알려줬으면 그걸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징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문제 더 446번까지 하고 쉴 테니까 두 문제만 더 하고 싶시다. 444, 446 지금 시작해보세요. 자, 13579 가지고 그냥 그대로 평균 구해도 되고요, 얘들아. 13579를 지금까지 풀었던 확률 분포표로 풀어도 돼. 확률 분포표를 만들려면 13579에 대응되는 확률이 필요하지. 대응되는 확률은 당연히 다 뽑힐 확률이 같을 테니까 각각이 대응하는 확률은 5분의 1로 놓고 풀면 되겠죠. 확률에서 x가 1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5일 때 확률, 7일 때 확률, 9일 때 확률들이 전부 다 5분의 1로 같다고 생각하고 풀면 돼.
아니면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5과목 시험 봤는데 뭐 쪽지 시험 봤는데 5개의 쪽지 시험 결과가 하나는 1점, 3점, 5점, 7점, 9점 받았을 때의 평균, 분산 그런 것도 그렇게 풀어도 되고 굳이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풀 이유는 없는 것 같네. 자 갑시다.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이걸 지금까지 풀었던 방법대로라면 풀 수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이거 똑같이 확률 분포표 만들어주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혼잣말로 주저리 떠들었던 말이 이 말이야. 이걸 풀어주면 된다고. 근데 꼭 이렇게 풀 이유는 없는 거잖아. 여기 확률이 다 일정하게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갈게. 모평균부터 걸어가자. 모평균. x의 평균 걸어갈게요. x의 평균은 1, 3, 5, 7, 9 다 더한 걸 5로 나눠주면 되겠지. 다 더하면 10, 15, 25, 25를 5로 나눌 거니까 5. 그 다음 분산 찾으러 갈게. 모분산 찾으러 갑니다. 모분산은 x제곱의 평균, x제곱의 평균이니까 1, 9, 25, 49, 81이죠. 그럼 10, 35, 35, 35, 84, 84, 84, 165 165에서 평균의 제곱 빼주면 되는 거지. 평균의 제곱이니까 25 빼주면 되겠네. 그치? 잠깐만. 5로 나눠야 되는 거지? 편차 제곱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그렇지. 이걸 5로 나눠야죠. 거기서 평균의 제곱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33에서 25 빼기 얼마지?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모 표준 편차는 루트 8이 되는 걸 테고. 그래서 마무리는 이거 뭘로 구하느냐? 루트 n분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로 계산을 한다. 그런데 루트 n이 2라고 했으니까 n이 2라고 했으니까 루트 2분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 루트 8 나온 거니까 그걸 2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자,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하세요. 446번은 쉽네. 정리 끝내고 446번 좀만 가봐. 정답만 찾아놓고 끝내버리자.
자, 마무리 지을까? 크기가 25인 표본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표본 평균들의 정규분포는 다시 잘 봐. 평균은 목평균을 따라간다.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루트 25분의 5. 루트 25분의 5를 따라갈 거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였겠지. 기억 찾아갑시다. 기억.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을 뭘 지금 사라고 말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네. 그치? 표본 평균의 평균을 5평균 따라가는 거야. 기억 틀렸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1이잖아. 분산도 1의 제곱일 거고. 그래서 1이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누구야? 디귿도 당연히 틀린 거고. 디귿이 올바르게 표현되려면 얘처럼 표현됐어야 된다는 얘기였겠죠? 옳게 설명된 건 니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였겠네요. 자, 조금 쉬었다가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랑 풀지 않았던 문제 선생님이 좀 잘 기억이 나니까 이따 물어가면서 풀어볼 테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이쪽에 대한 얘기는 오늘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합시다. 89페이지 한번 확인 좀 해줄래? 안푼 문제 뭐 있어? 7, 8, 1번. 어? 7번, 8번, 1번. 7번, 8번, 1번? 7번, 8번, 1번? 7번, 8번, 1번? 그럼 8번하고 1번 갑시다. 448번부터 시작해보세요. 풀었어? 7번 풀었어? 아, 8번? 1번은? 1번. 8번 넘겨버려. 451번 풀어봐. 451번. 아마 거의 다 풀었을 거니까 그리고 자, 이 단원의 확통의 제일 마지막 파트에 대한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기억난다. 지난주에 하면서 절대값까지 건드리는 거 좀 싫다고 해가지고 안 풀었구나. 그렇게 어려운 절대값은 아니니까 오늘 풀어버리자. 시작합시다. 이거 확률을 구하려면 정규분포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정규분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표본의 크기를 25로 제한한 상태에서의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명심해야 되는 건 이 문제를 푸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정규분포가 얘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을 따라가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그러니까 5분의 10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였겠지. 그럼 하나씩 끄집어내자고. 먼저 이것부터 정리해보자. 확률 누구의 확률이냐? x바 마이너스 122 이거 절대값 풀어버리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다시 x바 마이너스 120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마이너스 120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이용해주면 원하는 x바의 구간이 나오게 되죠. 120 마이너스 a부터 120 플러스 a까지의 확률이 0.99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었던 거야. 말했잖아. 이제 풀이는 이제부터는 다 똑같아. 전부 이 x바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정규분포를 z로 바꿔서 정규분포표를 이용해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가 면적을 구할 능력이 안 되니까. 표준화 시킵시다. 시그마분의 지금 사용돼야 되는 시그마는 얘야. 2분의 x바 마이너스 평균 120 마이너스 a에서 120을 뺄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a 부터 마찬가지 시그마 2분의 120 플러스 a에서 120을 빼는 거지. x바 마이너스 m을 말하는 거니까 표준화는 그래서 a까지. 그럼 뭐 여기다 또 대충 그릴까? 여기 Z축으로 하는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확률 일정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 이 녀석의 구간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의 면적이 0.99가 되면 된대. 여기가. 그럼 완전히 대칭각이 있으니까 절반만 생각하면 되겠네. 절반이 0.495가 되는 건가? 0.49 맞나? 0.49, 0.98, 0.9 맞네.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표 갑시다. 0.495까지 확률을 의미하고 있는 z값이 2.58이라네. 여기가 2.58이라는 거지. 정답은 A는 5.16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겠어요. 자, 넘겨보세요. 혹시 453번하고 54번 중에 안 푼 문제 있나? 둘 다 풀었어? 자, 그럼 오늘 이 추정의 마지막 파트 설명하고 끝낼게. 진짜 이제 오늘 배우는 건 추정이라는 녀석인데 교재 앞쪽으로 넘겨볼까? 그 말 이해되면 참 좋겠는데 이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85페이지에 추정에 대한 설명 볼게. 모평균, 모표준 편차와 같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률적으로 추측하는 것. 확률적으로 추측하는 것. 그러니까 모집단의 특징을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확률로 추측하는 거야. 뭐 이것도 똑같이 어떤 선거에 대한 개표 방송 같은 거 보면 막 신뢰도 몇 %의 확률로 뭐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지. 그렇게 전체 집단이 갖게 될 특징을 어떤 확률을 들어서 예측하는 걸 추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줄 테니까 이것도 한번 적어놔봐. 추정이라는 것은 표본 평균 더럽게 많다고 그랬지? 모집단에서 추천할 수 있는 표본이 얼마나 많은데, 그치?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많은 표본 중에 하나의 평균, 그러니까 한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을 좀 더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표본들이 나올 거야. 그거 설명 들어봐. 이해 안 되면 또 외우면 되고요. 이 전체 집단의 평균을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표현할 땐 스몰 m으로 표현하게 되지. 이 전체의 평균을. 그런데 이 평균을 예측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한 덩어리에 표본들을 뽑아다가 그 녀석들의 평균을 구해. 또 어떨 때는 또 다른 표본 평균들이 나오겠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 표본 평균들 중에 하나의 표본 평균을 찾아. 하나만. 전혀 찾지 않습니다. 하나만 찾아놔.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표본 평균으로 이 모평균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이 값이 얘랑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몇 번을 설명하지만 이 값과 모집단의 평균이었던 모평균의 차이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표본 평균이 뽑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어떨 때는 얘랑 비슷할 거고, 어떨 때는 얘보다 크게 나올 거고, 어떨 때는 또 얘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어. 표본 평균들이라는 건 표본들이 어떤 조합으로 뽑혔느냐에 따라 다르게 될 테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정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구해낸 하나의 표본 평균으로 얘를 가지고서 얘를 가지고서 이 녀석을 범위로 나타내는 작업을 하는 걸 추정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값 근처 어느 정도 범위에 다시 하나의 표본을 통해서 얻어낸 표본 평균을 가지고서 그 표본 평균 주위에 모평균이 어느 정도에 있을지를 구간으로 나타낸 것을 추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그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들어봐. 자, 예를 들어서 모평균이 80이야. 80. 이때 표본 평균, 내가 한 덩어리 표본을 찾아서 그 녀석의 평균을 구했더니 평균이 예를 들어서 50이 나왔어. 50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전체 집단의 평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은 했지만 이 결과가 실제로는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야.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전체 개표한 결과가 윤석열이 될 거라는 걸 모르는 상태인 것처럼 몰라.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표본을 뽑아다가 했단 말이야. 윤석열이 나온 걸로 됐어. 또는 이재명이 나온 걸로 됐단 말이야. 그때 그렇게 얻어낸 표본 평균, 하나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서 전체 집단의 평균이 누구일지를 구간으로 예측을 한다는 거지. 구간으로.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면 간다. 뭐 적을 생각하지 말고 들어. 95%로 저 95%라는 걸 신뢰도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100%는 불가능하고 100%는 말이 안 되잖아. 100%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차이로 95% 정도로 이 값을 가지고서 진짜 전체의 특징이 어느 정도 될지를 한번 95% 정도의 믿음으로 예측을 해보겠다는 게 추정이야. 그럼 얘들아, 이거 확률 따지면 95%는 0.95를 말하는 거죠. 잘 들어봐.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0.95가 되려면, 잘 들어, 0.95가 되려면 0.475씩 나눠 먹으면 된다. 0.475 혹시 표중에 나와 있나? 잠깐만. 저감 나중에 하면 외우게 될 텐데. 일단은 듣기만 해보세요. 그렇게 확률의 결과가 95%, 그러니까 0.95가 되게 하려면 이때의 값이 1.96이 돼야 되거든.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가 확률이 95%, 0.95가 되게 돼요. 그런데 저 Z가 어떻게 나왔는지 계속 봐. Z가 어떻게 나온 결과냐?
뭐 어떻게 나온 결과야? 시그마분의 x-m으로 계산해서 나온 결과지 뭐. 원래는 이 녀석이었던 걸 이 과정으로 z란 이름을 이용해서 바꿔낸 거 아니었어? 그게 표준화였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 첫 번째 줄에 적혀 있는 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z의 절대값의 범위가 1.96 이하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게 0.95가 되는 거야. 절대값을 쓰지 말까? 그냥 냅둘까요? 그럼 그 0.95라고 하는 면적을 똑같이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표준화되기 전에 있는 단계인 녀석이 이 녀석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모분산, 모표준 편차랑 모평균이 아니야.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되는 게 아니라고. 뭐였냐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자리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확률 변수 자리에는 모집단을 의미하는 확률 변수 x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들의 확률 분포를 의미하고 있는 x바가 변수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결과가 이게 된다는 얘기였어. 여기도 적혀 있지 않나? 여기도 볼래? x바의 범위 가지고 있다고. 모집단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표본 평균을 가지고 해줬다고. 표본 평균 가지고 z를 어떻게 바꿨어? 지금 여기 생략돼 있지만 시그마 분의, 근데 그 시그마가 여기 있는 시그마가 아니었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적용하는 거였죠?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다고. 그리고 이 자리가 뭐였어? 이 자리가 x바에서 평균을 뺀 값이었어. x바 마이너스 m을 의미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x바 대신 120 마이너스 a나 120 플러스 a를 집어넣었던 거고, 지금처럼. 그죠? 그럼 선생님이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 요걸 x바 모평균 m으로 정리하게 되면, 잘 봐. 루트 n분의 시그마 넘긴다. 그럼 남는 게 x바 마이너스 m이 남겠지.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오른쪽으로 넘길게. 그리고 m만 남길 겁니다. 이거 외워야 될 거야. 복잡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눌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네.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이게 왼쪽으로 적힐 거고 이게 오른쪽으로 적히겠죠. 부동 방향으로 바뀌게 될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나눈 결과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걸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뜻이야. 내가 전체 거대한 집단 중에 하나의 표본을 뽑아. 그 하나의 표본들을 뽑아서 평균을 구해.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모평균이 있을 거라는 구간으로의 예측을 한다는 거지. 다시 우리가 얻어낸 하나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서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어떤 범위 내에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걸 추정이라고 말을 해. 그리고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 1.96이라는 건 1.96 아까 봐. 1.96이라고 하는 숫자는 해당 면적이 0.95가 되게 해주는,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95%가 되게 해주는 값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내가 얻어낸 표본 평균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범위 안에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 실제 전체 집단의 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95% 정도라고 말을 하면 된다는 거. 물론 정확한 건 아니야.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들어봐. 또 예를 들어 볼게. 모집단의 평균이 50이야. 50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든다. 여기서 계산한 값이, 이걸 계산한 값이 예를 들어서 2라고 얘기해보자. 2라고 얘기해볼게요. 2. 좀 더 크게 해볼까? 5라고 해볼까? 5. 그럼 내가 표본 하나를 뽑았어.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평균이 45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 식의 의미는 뭐냐? 표본 평균 45를 기준으로 해서 45에서 5만큼 뺀 값과 45에서 5만큼 더한 값,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지. 40과 50 사이, 40과 50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야. 믿을 수 있는 정도는 95% 정도가 된다는 뜻인 거.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얻어낸 한 표본의 평균이 45가 될 수도 있지만 재수없으면, 진짜 재수없으면 표본 평균이 10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1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범위는 뭔지 알아? 모평균의 범위가 10 빼기 5, 5부터 10 빼기 5, 15까지 5와 15 사이에 모평균이 존재할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건 실제 모평균이 있느냐?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다시 이 95%라는 말은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 내가 얻어낸 표본 평균을 가지고서 얻어낸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95%라고 생각해도 되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고, 아니면 표본 평균들, 내가 표본들을 엄청나게 많이 뽑을 수 있을 테니까 그 각각 뽑은 표본 평균들마다, 각각 뽑은 표본 평균들마다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얻어낸 표본 평균 100개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 1개, 2개, 3개, 4개, 5개, 100개를 이용해서 어떤 95%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모평균의 존재 구간을 각각의 표본 평균들마다 범위로 만들어냈을 때, 그 만들어낸 100개의 범위 중에 95개 정도는 모평균을 품고 있고, 나머지 5개 정도는 모평균을 품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죠. 비슷한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 그런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두 번째 말이에요. 표본 평균들은 어떤 표본을 뽑느냐에 따라 평균들이 달라지게 될 테니까, 어떤 표본 평균이 나올지는 표본들마다 달라.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표본 평균은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을 텐데, 그 많은 표본 평균들마다 95%로 모평균이 존재하는 구간을 추정했을 때, 이 각각의 표본 평균들로 만들어낸 신뢰 구간 100개 중에 95개는 진짜 그 범위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고, 나머지 5개 정도는 범위 내에 모평균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를 적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잘 기억해라. 외우는 것도 착실하게 해줘야 돼. 신뢰도 알파 퍼센트라는 건 믿을 수 있는 정도가 알파 퍼센트. 그럼 그 알파 퍼센트에 어울리는 확률부터 찾아야 돼, 얘들아. 어? 이 확률이 알파 퍼센트니까 100분의 알파가 나오는 값을 찾으면 되겠지? 100분의 알파, 얘들아, 이 표준 정규분포에 해당하는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에서 100분의 알파라고 하는 면적이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 면적의 크기가 100분의 알파가 되게 해줄 수 있는 K 값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K 값을 먼저 찾아야 돼. 그 K 값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우게 될걸? 외우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알려줄 테니까. 다시 들어봐. 여기에 면적이 0.95가 되려면, 얘들아, 칠판 보고 있지? 여기에 면적이 0.95가 돼야 확률이 95%야. 여기가 0.95가 되려면
반쪽짜리가 0.475가 돼야 돼. 0.475가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때의 K값이 정기분모표를 보면 1.96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주 쓰다 보니까 외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도. 또 여기의 면적이 0.99가 돼야 확률로 따지면 99%가 되는 거지. 여기가 0.99가 되려면 반쪽짜리 면적이 0.495가 돼야 되거든. 0.495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이 Z값, Z에 들어가야 되는 그 K값이 2.58일 때 여기가 0.49, 여기가 0.49 합쳐서 0.99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신뢰도 추정에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 문제를 풀게 되면 신뢰도가 95%나 99%만 나오는 거 아니야. 심지어 내신 문제에서도 맨날 연습하는 건 95%하고 99%로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하는데 실제 문제는 갑자기 뜬금없이 90%로 추정해라, 80%로 추정을 하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이걸 외워서만 푸는 애들은 그거 문제 못 풀겠지. 여기에 해당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확률로 바뀌면 0.95, 0.99.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 90%로 추정을 원한다. 아니 그럼 여기가 0.90이 되게 해주는 K값 찾으면 되는 거야. 0.90이 되려면 여기가 0.45가 되면 되는 거겠지. 0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0.45가 되게 해줄 수 있는 K값을 표준 정기분모표에서 알려주고 있겠죠. 그걸 따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풀게 되면서 외우는 값이기도 하지만 이런 값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있는 값인지 그걸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자, 여기까지. 자, 그런 이유로 첫 번째 95%로 추정하는 거 다시 믿을 수 있는 정도, 신뢰도가 95%가 되게 해주는 추정은 그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모평균이 이 정도 범위에 있을 거다. 어떤 범위에 있을 거냐, 내가 찾아낸 하나의 표본평균에 그리고 K값 곱하기 표준편차. 그런데 그 표준편차는 모 표준편차가 아니라 표본평균의 표준편차가 들어갈 자리예요. 시그마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는 자리. 그때 K에 들어갈 숫자는 누구라고? 1.96이라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해. 여기서 말하는 표본평균은 뭐지? 선생님이 분명히 표본평균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중에 뭘 하라는 얘기야? 표본평균 많이 나와. 그 많이 얻을 수 있는 표본평균 중에 아무거나 하나 집어들라고.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표본평균 얼마 나왔다고. 표본평균이 이런 표본평균도 나올 거고 이런 표본평균도 나올 거고 이런 표본평균도 나오겠지만 그 중에 문제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의 표본평균을 얻어놨다고. 그렇게 얻어낸 표본평균을 가지고서 이러한 내용으로 구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간 내에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범위로 표현을 해주면 진짜 이 범위 안에 실제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95% 정도 된다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표본평균이 어떤 표본평균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표본평균들은 진짜 모평균이랑 비슷비슷해. 모평균이랑 비슷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런데 어떤 표본평균들은 완전히 모평균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는 절대 비슷하지 않은 완전 딴판인 이상한 녀석이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신뢰 구간에는 진짜 모평균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전혀 엉뚱한 표본평균을 가지고 만들어낸 신뢰 구간 내에는 모평균이 없을걸? 아까도 말했잖아. 모평균이 50인데 응? 하필 내가 얻어낸 표본평균이 5밖에 안 나와.
그래서 만들어낸 구간이 5 빼기 2부터 5 더하기 2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럼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냐고? 없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 95%라는 건 어떤 건 안 들어있고 어떤 건 들어있는데 보통 내가 각각의 표본 평균들마다 신뢰 구간을 100개 정도 만들었을 때 그 100개 중에 한 95개 정도는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는 구간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신뢰도의 정확한 의미야. 그리고 (99%는) 모평균이 아마 이 정도 범위에 있을 거다. 그 정도 범위가 어떤 범위냐? 이 정도 범위에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도 봐봐. 이거 구간의 길이가 좀 더 넓겠지 얘들아. 구간의 길이가 좀 더 넓어. 맞잖아. 똑같은 값에 2.58 곱한 값을 뺄 거니까 더 왼쪽으로 갈 거고 2.58 곱한 값을 더 할 거니까 얘보다는 좀 더 오른쪽으로 갈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들아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값이 요 정도 구간 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구간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길면 신뢰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신뢰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 만약에 내가 정말 요 정도만큼의 간격으로 실제 모평균이 존재하는 구간을 예측하겠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요만큼의 구간의 모평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고. 이 정도 이런 구간들은 신뢰도가 한참 떨어지겠지. 95%는 그냥 뭐 80%, 70%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수업인데요. 네, 문제도 좀 풀어줬어야 되는데 끝나버렸네. 일단은 이거 필기해놓으세요. 필기해놓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있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워서 푸는 거야 얘들아. 이걸 모평균을 추정하는 구간을 찾는 방법을 어디서 알려주지 않아. 물론 여러분들이 유도해낼 수 있다면 이렇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범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요령을 유도해낼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유도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이 신뢰 구간을 잡을 때는 범위를 잡을 때는 외워서 푼다는 거. 선생님도 외워서 풀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 K 값이야. 그 K가 대표적으로 95%와 99%에서 많이 사용이 돼.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설명하고 문제 풀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뭐인지 느낌은 잘 안 오지만 어쨌든 뭔가 풀 수 있는 요령을 외워서 정답을 찾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당분간은. 다음 주에 좀 더 천천히 요거에 대한 설명하고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